가로질러갖고 버스 타러 다녔다고 했잖아. 그러면 학교할 때 경주랑 나랑 하나씩 사갖고 그래. 경주가 누구야? 엄마 친구 임경주라고 있어. 엄마 단짝이었어. 엄마 친구를 막 많이 안 만나. 버스 노선이 집에 가는 버스 노선이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타는 데는 가기 싫으니까 일부러 저 한정 가자. 너 낫다고 엄마 선물도 해줬어. 근데 그때 외국 나가가지고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찍어왔어. 뭐해? 유튜브에 올린다니까. 올리면 안 되잖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그냥 편집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영상에 보이는 거가 약간 덜 나오니까 화장을 진하게 했구나. 아니 근데 엄마는 네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다니까. 유튜브도 다 얼굴 까고 해. 그래도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 안 나오게 처리하고 하던데 법은 없잖아. 그냥 엄마는 그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또 손잡이 없는 거 똑같네. 아빠가 부셨잖아. 제가 지금 1년째 정신병원에 있는 이유, 그리고 정신병원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알코올 중독이고요. 제일 처음 정신병원에 왔던 게 작년 2024년 8월부터 이제 딱 1년이 돼가는데, 먼저 처음에는 서울에서 대학교 때문에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불면증이 도졌어요. 원래 전에는 잠을 제가 머리만 대면 잤거든요. 차에서도 그냥 자고, 그냥 처음 가보는 머리만 대면 잠들고 그렇게 딥슬립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인지 식빵에서 점점 잠이 드는 게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그때 자취하던 동네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제일 처음에 수면이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엄청 몽롱하고, 저는 환각도 보였고 환청도 들렸고 환촉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먹은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바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수면제가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때 점심밥을 배달을 시켰어요. 떡만둣국이 왔는데 떡만둣국을 이제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떡만둣국에 왕만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왕만두에 있는 주름 사이사이에 엄청 조그만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살려줄게 하면서, 그게 환각이었던 거죠. 환청도 들렸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좀 잘못됐다 느끼는 거는, 이제 보통 수면이 어렵다 하면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것도 이제 효과가 없으면 수면제를 그때 먹는 거죠.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졸피뎀을 먹어버리니까, 졸피뎀이 굉장히 유전성이 강한 약이거든요. 중독성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울이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저의 우울?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었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났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발현됐다고 하죠. 오메가 버스처럼. 참고로 저는 알파입니다. 러트가 오면은 쿠바나 더블 향이 제 몸에서 끼쳐서 그 페로몬을 억제하지 않으면 오메가 분들 저를 향해서 욕정하고 합니다.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걱정이 된다 하면서 휴학계를 내고 다시 본가로 돌아오는 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짧은 자취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본가에 가면서 혼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알코올 중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술에 쩔어가지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그냥 온몸 술 냄새 풍기면서 매일 술주정하고 옷도 막 허름하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그런 게 떠올리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때까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매일 소주 한 병씩 아니면 팩소주 4팩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술이랑 수면제를 같이 복용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술 먹고 수면제 먹으면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엄마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막 제가 갑자기 새벽 3시인가? 엘리베이터 앞에 멍하니 2분 동안 막 서 있고 택시에서 잠들고 그냥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됐는데 술 먹는 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병? 그것도 이제 친구들이랑 마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엄마가 처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통원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통원 치료를 했어요. 통원 치료라는 거는 입원이 아니고 그냥 정신과를 다니는 거예요. 상담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주체가 안 되니까 엄마가 처음에 입원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정신병 입원하면은 언덕 위에 하얀 집? 근데 내가 거길 왜 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처음엔 안 간다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심각해도 그냥 술은 끊으면 되는 거고 정신과 약은 줄이면 되는 거고 그건 내 의지에 달린 문제지 내가 정신병자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까지 입원할 필요는 못 느끼겠다. 주치 선생님이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 병원이 굉장히 좋은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 제가 처음에 다녔던 병원이 막 간호사분들 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폐쇄병동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개방으로 올라가요. 개방에 가면은 담배 흡연이 자유롭고 바로 중독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가고 AA라는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는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에도 나가요.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났고 퇴원을 해도 된대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저는 퇴원을 한 그 날에 바로 재발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술을 마신 거예요. 술 먹고 혼자 예전처럼 술 먹고 술이랑 약 같이 먹고 그런 생활이 다시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119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낮술을 했어요, 그때. 낮술을 1시인가? 소주랑 양주를 같이 마시고 양주는 시바스르가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양주를 같이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죽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죽고 싶진 않았던 게 그렇게 고주망태가 된 와중에도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119 딱 전화해가지고 저 죽을게요. 그러니까 119 대원님이 네? 저 죽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죽을게요. 이러고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119가 짜장면보다 빨리 왔어요. 진짜 한 3분 만에 온 것 같은데 5분? 그래서 그 매트가 다 깔려있더라고요. 하고 이제 119 차가 오니까 사람들은 뭔 일이지? 이러고 모여들고 그래서 밑을 내려갔는데 저희 엄마가 1층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낙코야! 낙코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낙하를 했습니다. 눈 딱 감고 낙하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정신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건데 한 병원에만 있진 않았어요. 총 합치면 여기까지 합치면 5군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분명 엄청 좋은 병원이었는데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진짜 다음이 있다고는 믿기 싫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은 퇴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상태이고 술이랑 약의 오남용의 결과 그리고 그게 왜 안 좋은지를 병원에서 프로그램 중독 치료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치는 않을 겁니다. 뭐 제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술 먹을 일이 당연히 있겠죠. 많겠죠. 아예 없다고는 못해. 마실 거예요. 마시긴 할 건데 그때처럼만 안 마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 단주를 목표로 해요. 단주가 이제 그냥 술을 아예 끊어버리는 건데 평생 한 방울의 술도 입에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처럼만 마시지 말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왜 이 정신병원 생활을 1년째 반복해왔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정신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나중에 Q&A를 따로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원 일정이 9월 22일이고요. 그리고 뭐 정신병자들이랑 같이 지내면 정신병이 오지 않냐 하시는데 이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병자들을 보면 일단 이런 생각.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남들이 보기엔 나도 정신병자이지 않을까. 폐쇄병동 입원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절대 폐쇄병동에 입원하지 마시고요. 뭐 자기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거나 힘드시다. 통원을 추천드립니다. 통원 치료는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건데 그리고 상담은 병원마다 달라요. 상담 이제 좀 큰 병원은 병원마다 상담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별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상담사분이 찾아오거나 상담을 따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 있는 병원처럼 좀 작은 상담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원을 하시면서 따로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폐쇄병동 입원은 하지 마세요.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없지만 나대지 말고 착하게 살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좀 재미가 없었네요. 좀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조댁 구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마코가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